안녕하세요. 용산을 살아가는 도시공학 박사 용산김씨 김홍렬입니다. 용산공원의 역사를 찾아서 하나씩 배워가는 옹구지용, 즉 옛것을 통해 용산공원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회차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제게는 훨씬 더 친근한 이곳은 용산 어린이 정원 내에 있는 용산서가입니다. 창밖에 보이는 풍경을 감상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어 종종 찾아오는 곳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산 어린이 정원의 나무와 식물, 그리고 다양한 시설물 배치 등 전반적인 조경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상님,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옹고지용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양태상입니다. 제가 어린이 정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열심히 하고 많이 알고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차장님께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H 용산공원 사업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LH 오정하 차장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차장님께서 좀 용산 어린이 정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모르는 게 많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는 만큼 최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오늘 첫 출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일찍 와서 먼저 어린이 정원을 쭉 둘러보니까 입구에 들어오면서 보이는 나무나 꽃들이 굉장히 잘 정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작은 정원들이 너무 잘 꾸며져 있다, 참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가장 궁금했던 게 어떤 분들이 이 정원을 만들었을까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차장님께서 혹시 맡고 계신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현재 용산 어린이 정원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정원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주요 공간에 따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이나 놀이 시설, 또 운동 시설에 대해서 시설 관리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정말 막중하실 것 같은데 제가 식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식물마다 생물 특성이 제각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 보니 관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용산 어린이 정원 주요 장소에는 많은 다양한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그리고 전시 공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용산 어린이 정원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용산 어린이 정원은 용산공원 본편의 예고편 같은 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높은 담장과 게이트로 닫혀 있다가 또 반환부지 중 일부를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해서 도심 속 열린 공간으로 쉬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될 미래 용산공원이 어떤 모습일지를 또 생각하면서 방문을 해보신다면 또 다른 관점으로 용산 어린이 정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에는 좀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잘 숨겨져 있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박사님이 평소에 자녀분들과 함께 자주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이곳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용산 어린이 정원은 서울 도심 속 한복판에 남산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관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다녀오면 아빠 우리 용산 어린이 정원은 언제 가? 할 정도로 주말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 저기 잼잼 카페라든지 상상 놀이터, 생태 교육 전시관 등 다양한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던 것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있는 스탬프 투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러한 많은 매력들이 숨어 있는 곳이 용산 어린이 정원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카들을 데리고 한번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아이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팍팍한 도심 속에서 삶을 좀 벗어나고 싶을 때는 이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오거든요. 올해 정말 더웠잖아요. 거기 물놀이 분수 근처에서 선베드에 누워서 이렇게 물멍하게 되면 힐링이 따로 없더라고요. 용산 어린이 정원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 그리고 어린이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개방되고 용산공원의 모습을 찾아가면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기회는 계속 있으니 자주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꼭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 태상님, 오늘 둘러본 곳 중에
어디가 가장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사실 올해로 30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풍경들을 좀 보게 되는데 입구 쪽에 있던 오래된 향나무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 약간 고즈넉한 분위기도 있고 굉장히 나무 아래에 가만히 앉아서 쉴 수 있게 이렇게 의자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태상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장소는 향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향나무 아래에서 사진 찍어도 정말 멋지게 나오거든요. 다음에 제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가는 길에 아쉽지 않게 셀카라도 한 장 남겨야겠어요. 차장님, 향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원은 기존에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향나무로 꾸며진 입구 정원입니다. 향나무 아래의 나무 데크가 관람객들의 휴식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또 사용을 되고 있고요. 수반을 중심으로 각종 화초와 관목, 소교목을 심어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공간입니다. 특히나 봄에 이제 철쭉이 개화하고 화초들도 꽃을 피우면 방문객들이 향원을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SNS에 사진을 많이 올리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핫플이네요, 핫플. 네, 맞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의 조경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용산 어린이 정원은 무엇보다 기존 녹지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준 식물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물들을 식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들과 자연을 친밀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중점을 뒀고 어린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통해서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또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약간 보존과 조화 이렇게 모든 것을 고려하신 만큼 각 공간마다 고유의 매력이 좀 존재할 것 같은데요. 각각의 장소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향원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입구를 통해서 정원을 들어오면 처음 만나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양버즘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정원을 이어주는 산책길이 이어지고 또 큰 잎을 가지고 있는 플라타너스들은 여름이면 따가운 햇빛을 가려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는 잔디 마당은 정원의 중심 공간인데요. 약 7만 제곱미터 규모의 열린 공간으로 서울 광장의 5배 규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또 자유롭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용산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가로수길 플라타너스와 또 1층 장군 숙소 붉은 지붕들이 겹겹이 쌓여서 도심 속에서 정말 색다른 풍경을 선물해주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잔디마당을 이제 동서방향으로 짧게 통과하지 않고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잔디마당 경계부에 초하원과 들꽃 산책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들꽃 산책로에는 전망 언덕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데요. 또 이처럼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계절마다 특색 있는 옷으로 갈아입는 정원을 비교해보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망 언덕은 어린이 정원에서 가장 높은 전망을 하는 공간인데요. 잔디마당이나 분수정원 등 정원의 풍경을 볼 수 있고 또 대통령실과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주변에 있는 주요 장소들도 조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수정원에는 1000제곱미터 규모로 여름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과 또 짚라인, 트램펄린을 타볼 수 있는 상산 놀이터가 있습니다. 또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서 쉴 수 있는 잼잼 카페도 있어서 여름철이면 인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특히 입구에 있는 수양버들 세 그루는 분수정원의 터줏대감으로 운치를 더해줍니다. 네, 말씀해주신 수양버들 그 세 그루 나무는 정말 정감이 있어서 저도 참 좋아하는 곳인데요. 남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운치 있게 나오더라고요. 차장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어린이 정원이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가로수길 나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용산기지였던 시절부터 지금 용산 어린이 정원까지 역사와 과거의 흔적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나무들이 현재까지 남아있는지 그게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어린이 정원의 장군 숙소 구역의 경우에는 미 장군하고 가족들이 생활했던 주거 공간이다 보니까 규격도 크고 또 다양한 조경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는 백목련이나 자목련 같은 목련류들이 빨간 지붕과 어울려져서 이색적인 경관을 만들어내고요. 또 개나리나 박태기 나무도 홍보관 앞에서 관람객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또 5월에는 라일락이나 겹번나무, 또 6월에는 목배기롱,
또 7월에는 무궁화가 정원에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개화하는 꽃들을 볼 수 있는 게 용산 어린이 정원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 속에서 보기 힘든 앵두나무나 뽕나무들도 있어서요. 6월에 열매를 찾아서 이 나무들을 또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플라타너스는 빨리 자라는 속성수이기도 하고 또 손바닥보다 큰 잎들이 많이 자라는 나무라서 그늘목으로도 많이 사랑을 받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잔디마당에 있는 그 플라타너스 녹음 아래에 있으면 뭔가 큰 품으로 나무가 안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큰 품으로 나무가 안아준다라는 말씀이 뭔가 제 마음을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이 용산기지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바뀌는 이 긴 시간 동안 그 변화를 지켜본 나무가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이런 느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큰 나무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기분을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연을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인 용산 어린이 정원은 마치 작은 생태계의 축소판 같습니다. 이곳의 다양한 식물과 나무들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사장님, 어린이 정원의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은 신규 조성된 녹지 공간과는 다르게 기존 수목들이 울창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화초류들도 많이 식재되어 있고 또 정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또 식물이 자라는 데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넓은 부지 내 식물들에게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또 잔디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잔디마당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훼손된 잔디가 건강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배토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큰 나뭇가지들은 미리 제거해주지 않으면 바람이나 집중호우 때에 낙하해서 관람객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시로 관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용산 어린이 정원만이 가지는 특별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 내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소개 때 말씀드렸던 잔디마당이나 분수정원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잔디마당에서는 이제 놀이용품 대여를 하고 있어서 어린이나 가족들이 함께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기도 하고요. 분수정원에는 물놀이 마당이나 상상놀이터가 조성되어 있고 카페나 테라스, 물놀이 공간이 어우러진 어린이들이 놀이 공간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물자박폰드, 바닥분수, 고무칩 물놀이장 이렇게 3가지 장소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상상놀이터는 기존 학교터를 살려서 어린이들이 학교 건물과 교실을 떠올릴 수 있는 붉은 벽돌벽과 칠판들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짚라인, 암벽 오르기, 트램펄린 같은 놀이시설이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바라기 길을 지나서 들꽃 산책로에서 바라보니까 농구나 축구, 심지어 테니스까지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던데 자연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 이 경기장 스포츠 필드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스포츠 필드에는 미군이 쓰던 운동시설을 부분 보완해서 어린이를 위한 야구장, 또 축구장,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야구장과 축구장은 인조 잔디고요. 또 테니스장은 인조 잔디하고 아크릴 포장 이렇게 6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나 관람시설 같은 것들도 있어서 가족 단위로 같이 오셔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포츠 필드는 용산 어린이 정원 홈페이지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열린 운동 공간이고요. 개별 사용자 외에도 또 인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봄 소풍, 가을 운동회 같은 행사들이 개최가 되고 종목별로 유소년 대회 같은 것들이 열려서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용산기지가 있었던 장소가 이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니까 마치 어떤 새로운 역사의 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꼭 소개해주고 싶은 공간이 더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용산 어린이 정원에는 올해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환경생태전시관, 또 보훈부에서 보훈전시관인 보보의 집을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산림청 어린이 숲체험원이 개관을 하고 문체부의 K콘텐츠 체험관 등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원을 찾는 어린이들과 관람객 분들께서 향후 더 다양한 체험 행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로 위탁을 받아서 정원을 운영 관리하는 LH에서도 여러 편의시설들을 확충하고 아트라운지 같은 체험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사님께서도 뿌듯해하시고 차장님도 어린이들이 뛰면서 우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감정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께서 운영하시면서 특히 야 이건 내가 진짜 잘했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여기 있으면서 매 순간마다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저는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원에서 내부 행사라든지 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개최되고 운영되는 모습을 많이 이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과 또 그 가족들이 사진을 함께 찍는 모습을 보면 또 그 공간에서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걸 보면 제가 다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순간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용산 어린이 정원은 이렇게 국민의 쉼터로 멋지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면서 방문객이 더 많이 찾아오게끔 하기 위한 차장님의 미래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산 어린이 정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관람객분들이 이곳에 와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에 더 힘을 쓰고요. 정원이 자리 잡고 알려지는 것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용산 어린이 정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그리고 즐거운 놀이터이자 자연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역사로 배우는 용산공원 옹고지용,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